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또 사상 제3,100선 장중 연고점을 돌파한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어떨까? 오늘 왜 마이너스 쪽에 좀 더 베팅이 되고 있네요. 예, 오늘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이 아주 발빠르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 막판 논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대의 입장을 견제하던 국민의힘이 돌연 태도를 바꿔 협상장에 참여하면서 교섭이 긴박하게 이뤄지는 분위기인데 과연 증시에는 어떠한 더 쪽에 힘을 실어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차익 실현이 좀 며칠째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끝일까요? 본격 대세 상승이 더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외국인들이 사야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지난 주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현물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 이슈가 사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외부 악재로 빠졌다기보다는 어제야 뭐 미국이 좀 빠져서 좀 오늘 걱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은 사실 대외 악재가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수급 이슈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보는데 혹시나 뭐 이제 반기말, 분기말, 그리고 월말이기도 했던 이제 6월 말이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꽤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반기말에는 이제 그 매니저들이 이제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서 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순매도했지만 선물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아예 하방으로 생각한다.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선물 쪽에서도 아마 같이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같이 좀 현물은 매도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6월 달 들어 어제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어제는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상법 개정안 관련 지주사들, 그다음에 금융 주식들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R이 낮은 저PBR 주식들이 시장에서 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불을 뿜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개정안 처리가 이제 법사위 통과하면서부터 새로운이 좀 나왔던 거 빼고는 좀 어제도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주도주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개별 종목으로 완전히 좀 수급이 분산되는 그리고 오후에도 원전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면서 쉽지 않은 장이긴 했습니다만 네. 지난주 말부터 이어져 왔던 수급이 조금 이제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 다시 자리를 잡을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하려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선거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도 좀 있죠. 그리고 6월 달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사실 내러티브적인 요소들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이제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종목별 간의 수익률 게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수급이겠네요. 네. 4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기관까지 다시 3일째 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수급이 탄탄한 모습 조금 더 이어질까 관심이고요. 거기다 이제 국내도 곧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도 뭐 실적과 관련한 저희 준비된 그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실적 시즌에 이제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업종 종목. 네. 근데 저는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2분기 주도했던 대표적인 뭐 조선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엔터 미디어 관련 종목들,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도 나왔지만 이제 6월달 조업 일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 빼고는 치고는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음식료까지. 그래서 이런 쪽 섹터가 뭐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수급에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어떤 종목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더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분석들이 아마 7월 달에는 투자자들 간에 좀 치열하게 아마 좀 약간 수급 논쟁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실적에 있어서는 2분기 주도주였던 종목 섹터들이 2분기 실적도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6월 달에 대선 그와 관련된 내러티브로 올라왔던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단단했던 종목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 섹터들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좀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략 면에서 잠시 후에 더 녹여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 지주사와 증권주의 네. 랠리 더 갈까 그냥 궁금한 네.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정안 처리 전에도 주목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단세 금융지주 뭐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네. 또 관심입니다. 주가만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홀딩스 관련된 지주사들 대형 지주사 포함해서 중소형 지주사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수익률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0.5배인 종목들도 많고요. 뭐 하나 같은 종목이 사실 엄청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올라와서 이제 0. 중반대, 중후반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더 충분히 할증을 더 받아도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PBR 이제 1배 또는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많이 받고 있는 1.3배까지 간다라는 이제 논리로 우리가 4,000포인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이 논리로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전고 직전 우리 역사적 신고가였던 3,300포인트 부근까지도 정말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하이닉스의 힘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3,3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제 UBS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대로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별로 없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아직까지 크게 오르다기보다는 정말로 약간 개별주에서 서로 약간 양극단으로 날리는 극단적인 모습들이 좀 더 수익률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6월에 역대 수출 사상 최대보였습니다. 사실상 버팀목이 반도체냐. 아까 SK 하이닉스로 지금 이렇게 3,000포인트를 넘게 됐는데 이제 3,3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반도체도 사실 좋은 종목들 지금 소위 말해서 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사실 계속 좋은 거고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일부 소부장 종목들은 계속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가 좋아서 모두 다 반도체를 사자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돼서 가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센 종목 2분기에 셌던 반도체 섹터가 아마 3분기에도 더 계속 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단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소부장에서도 훨씬 더 지금 2분기 때 우상향하고 수익률이 더 좋았던 종목이 3분기에도 더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대응,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삼성전자도 HBM 관련해서 그래도 기대할 만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도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주가에 나타날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2분기에 좀 부진했던 그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도 지금 국내 시장의 뭐 선두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K바이오 기술 수출 반년 만에 12조 돌파, 뭐 역대급 실적 뭐 경신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매수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5월, 6월 달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들이 기술 수출, 이제 말씀하셨던 기술 수출은 이미 주가에 많이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안 나오거나.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1등인 이제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몇몇 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왔지만 정말 지금 시장 바이오장이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뤄졌던 라이센스 아웃들이 이제 하반기, 3분기에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수급은 다시 한번 또 바이오 섹터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3분기에 바이오 섹터는 저는 다크호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술 수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가들도
뭔가 기대감을 잔뜩 품은 주가 위치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해 여전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 나올 수 있는 대형 바이오들, 과거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기업들이 올 3분기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리아켐바이오, 보로노이 뭐 이런 주로 항암제 위주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신약 개발 업체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다크호스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앞서서 좀 전략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좀 아쉽지만요. 예,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은 증권바이오가 업, 그리고 화학에너지가 다운 쪽입니다. 우리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